좋은 심리 상담사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심지어 어려움들을 겪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조언을 구할 때가 있죠. 가깝게는 뭐 가족 또는 지인들, 친구들, 그리고 전문적으로는 뭐 심리 상담사나 아니면 정신과 의사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언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하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조언을 할 때 자기의 주관적 경험 속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왜곡된 정보나 왜곡된 그 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언을 하게 되면 또는 그것을 이제 실행하게 되면 가끔은 독이 될 때가 있고 또는 이제 사태가 더욱 악화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거나 또는 이제 조언을 해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바꿔서 말하면 이제 상담사, 심리 상담을 받을 때도 이러한 점을 유의를 해야 되고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면 어떤 상담사가 좋은 상담사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상담사는 내담자를 왜곡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상담사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니까 산을 산 그 자체, 물 그 자체로 봐야 된다는 얘기고 이것도 상담에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왜곡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상담 장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이 현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내담자들은 어릴 적에 본인의 결핍이나 해소되지 못한 어떤 욕구나 충동들을 상담 관계에서 해소를 하려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전이 현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릴 적에 아버지하고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어떤 분은 상담 과정에서도 상담자를 본인의 아버지하고 동일시하면서 아버지의 표상과 동일시하면서 굉장히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는 공격성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 엄마하고 굉장히 의존적 애착을 많이 형성하신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의존적 성격에 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이제 홀로서기 주제가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에게 다시 한번 이제 엄마처럼 모든 것을 의존하고 삶의 어떤 선택이나 책임에 대해서 상담자에게 요구하고 그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의존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전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문제를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전이 현상을 잘 바라봐야 돼요. 정신분석에서는 이 전이가 치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치료는 원래 이론적이나 뭐 분석, 해석 이런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이 현상 속에서 상담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 전이를 반복하지 않는 것. 아까 같은 경우에 의존적 성격이 있으신 분은 결국에는 상담사에게 초반에는 의존을 하지만 결국에는 분리돼서 좀 분리불안을 이겨내고 독립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이제 부모로부터 어떤 안정감이나 믿음을 얻지 못해서 확보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이현상으로 보면 처음에는 상담자를 의심을 많이 하겠죠. 근데 그분이 정말 치료되는 거는 그 의심에 대한 해석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상담자를 믿을 수 있고 신뢰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다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상담이라는 것은 이런 관계성 속에서 얻어지는 경험적 통찰인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담자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전이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이걸 우리가 역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그 아버지하고 갈등이 있었던 내담자가 있는데 이 내담자는 아버지와 화해할 준비가 돼 있고 아버지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상담자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죠. 무의식 저 깊이에서. 그러면은 본인도 모르게 이 내담자와의 상담을 아버지하고 이 내담자와 아버지 사이에 이제 갈등 구조로 끌고 가 버린다든지 또는 이제 의존적 내담자를 만났는데 이 상담자도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의존적 애착을 경험했던 분이라면 갑자기 그분에게 이제 엄마 역할을 막 해주면서 다시 이제 의존적 관계를 형성을 해버린다든지 그럼 상담은 오래 가지만 치료는 되지 않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담자의 문제고 상담자의 왜곡 현상 이걸 이제 역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상담자는 이런 역전이가 없이 끊임없이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관찰, 자기 성찰, 그 다음에 본인의 인격 완성을 위해서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구도자의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는다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때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치료된 환자가 좋은 분석가가 된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잘 치료된 환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때 내가 어떤 왜곡이 있지 않는지, 나의 주관적인 경험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다 같을 수가 있겠어요? 내 경험 속에서 해석하는 건 반드시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MBTI 같은 경우도 정말 다르잖아요. 외향과 내향이 다르고 사고 감정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뭐 사고형이신 분들은 머리로 분명히 이해가 돼야지 뭔가를 할 수 있지만 감정형이신 분들은 그걸 다 알고 있지만 감정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상담을 보면 사고형이신 분들은 제가 아무리 공감해드리고 노력하더라도 제가 전문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저 상담사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감정형이신 분들은 제가 좀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막 공감해드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저 상담사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은 다양하고 한 가지 증상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원인과 본인의 삶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왜곡 없이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왜곡 없는 상태를 철학적으로 좀 이야기해보면, 불교 철학에서는 뭐 분별이 없는 상태, 저 궁극의 단계에서는 무아, 공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중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동양 철학 중에 도가 철학으로 가면 장자에는 이런 단계를 좌망, 심재, 좌망, 앉은 자리에서 다 잊어버렸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자 논어에 보면 공자가 이제 정신의 성장 단계들이 있는데 60이 돼서 이순이라는 단계에 도달합니다. 그러면은 귀가 순해졌다는 거죠. 귀가 순해져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왜곡 없이 들을 수 있는 단계. 그리고 70의 종심소욕 불르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궁극에 가서는 종심소욕,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대로 행동을 해도 불류고 어떤 법도에도 어긋나지 않았다. 뭐 이런 상태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동양에서 이제 덕이 있는 단계라고 얘기하거든요. 상담의 어떤 궁극의 단계로 가면 대가분들은 보통 이제 인격으로 치료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 완성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에 덕이 있다. 참 저 사람 덕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요. 덕이라는 것은 어떤 내 안에 인한 마음이 충분히 확충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외적 파워로 나오는 것이 이제 덕이고, 이제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은 이제 도덕적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격이 많이 완성이 된 건데 북극성에 비유를 합니다. 북극성은 굳이 노력하지 않더라도 무별들이 이렇게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담자에게 굳이 막 개입을 많이 하거나 분석과 충고를 하지 않더라도 상담자의 인격이 내담자에게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그 자체로 모델링이 되고 이제 치료가 되는 어떤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해 보면 정말 이제 뭐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성인의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성인은 하늘이 내렸다고 할 정도로 정말 이제 어려운 단계고, 제가 뭐 평생 노력한다고 해도 도달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거는 성인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 일반 범부이지만 성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어떤 존재, 그걸 우리는 이제 군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양적 군자가 제가 생각하는 상담자가 좀 지향해야 되는 그런 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기법이나 어떤 기술, 분석 충고가 아니라 충분히 인격으로서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우리는 인격의 성장,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이제 현대 심리학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상담 과정에서 보면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현상이나 사람을 파악을 할 때 나의 지식과 경험 내에서밖에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담자를 볼 때 여러 가지 가설도 세우고 분석 툴도 있고 합니다. 저의 빅데이터 속에서. 근데 이제 왜곡 없이 바라본다는 것은 이런 나의 분석 틀이 있지만 언제든지 그걸 폐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내 해석이 잘못됐으면 내담자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의 프로세스 그대로 따라가는, 유연하게 흘러갈 수 있는 단계.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또 겸손하고, 그 다음에 내담자가 항상 옳다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인의 삶과 본인의 주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는 건 내담자 본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보면은 본인의 분석틀이나 가설들을 언제든지 폐기하면서 내담자와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춤출 수 있는 단계가 그런 왜곡 없이 내담자를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좋은 상담사의 요건은 내담자를 왜곡 없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전의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왜곡 없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관찰하고 내 문제를 잘 돌파해내고, 그러면서 어떤 인격 완성의 단계 또는 구도자의 마음으로 정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상담사의 요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때 그 내담자도 관찰을 하지만 나 자신도 같이 관찰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내담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마음과 기분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같이 관찰을 하면서 조언을 해주면 훨씬 좋은 그 상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혹시 심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거기 링크에 설문을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